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네, 잘들 계시죠? 네. 이번 시간 104번 하버드 중퇴생이 이끄는 기술문명이라는 사설 칼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퇴생 하버드는 아시죠? 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세계 최고로 유명한 대학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쌤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은 하만으로 알아들었거든. 선생님께서 발음을 하버드 이렇게 하신 거를 선생님이 하만이라고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0살 때 쌤이 알게 된 대학교다. 시시껄렁한 얘기였습니다. 하버드는 뭐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네, 이름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퇴야. 중퇴가 뭐야? 졸업을 안 했어. 중간에 그만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이끄는 기술 문명. 그러니까 이 글은 뭐냐면 제대로 학력을 마치지 못한 것이 기술 문명 성공에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마치지 못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기술 문명을 성공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제목을 통해서 장하석 선생님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 여러분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신 성적을 따는 것도 수능 공부를 하는 것도 일단은 대입이 목표인 거죠. 그런데 소위 선진국들은 학력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좀 더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교육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의 어떤 그 정형화된 표준화된 그 입시 교육이 결국에는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인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공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있어서 좀 여러 면에서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지식 이전에 그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계속 이런 글들 읽으면서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온 세상과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다를 텐데 그거를 맞게끔 좀 더 교육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도 그런 면에서 선생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러한 교육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공부, 세상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필기 다 하시고 자, 1문단 보시죠. 21세기는 정보기술 시대이다.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망라하여라는 말은 전부 다 말해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 일컫는 말하는 이 정보기술이 없으면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휴대폰만 없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전기 어때요? 전기, AI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그렇게 거부감은 별로 없죠? 급속도로 발전하는, 엄청난 속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런 거 부족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같이, 현대 하이닉스 같이, 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앞서가고 있죠. 근데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위기감으로 그 기술에 기반이 되는 과학적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의 문제 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다. 그렇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이러한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이
먹어 살릴 수 있다. 세계 첨단의 기술이다. 이게 산업이 발달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생활도 윤택해진다. 근데 이거 못하면 떨어진다. 이걸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당연한 논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교육을 기를 수 있는데?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낸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찾아봐서 이런 사람들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에요. IT계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세 사람이 있다.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낸 잡스, 아이폰, 여러분,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만든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설자인 빌리 게이츠, 페이스북을 창소한 마크 저커버그 등이죠. 이들은 사업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뭐였다? 기술적인 것을 손수 개발하다 보니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기술적 창의력으로 갑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사람 모두 대학 중퇴생이야. 자, 공통점이네, 묘하게.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으면 전망 없는 뚱딴지 같은 사업을 벌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런 자식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 근데 이 분들의 부모님은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니야. 특히 베이츠와 저커버그는 보통 대학도 아니고 그 힘겹게 들어간 하버드 대학을 아깝게도 그만뒀어. 그지? 이 대학을 그만뒀다라는 거 계속 더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기발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IT의 특성도 있지만 어떤 IT의 특성은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떤 빠른 기술, 순간순간 바뀌는 그런 기술들 있죠. 컴퓨터 기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장도 필요 없고 큰 공장도 필요 없고 많은 자본도 필요 없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반짝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IT 산업의 특성이잖아요. 있지만 과학기술 지식의 본질과 깊은 상관이 있다. 과학기술 지식의 본질이 뭘까요? 주목해 봅시다.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 그죠?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종의 기원. 영국의 유명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기는 했어. 졸업은 했지만 그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졸업 후에 취직 대신에 세계 일주 탐험을 했어요. 집안이 좀 부자였어. 그런데 집에 재산만 까먹고 시골에서 은둔하며 그냥 시골에서 그냥 처박혀 있으며 연구를 했다. 무슨 연구를 했어? 종의 기원, 진화론을 연구했잖아.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의 과학자. 처음에 교수 자리를 잡지 못하여 스위스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혁명적 업적들을 일으켰지? 이런 MC 스퀘어. 유명한 법칙이잖아. 에디슨은 발명왕 에디슨, 계란 알을 품었다는 에디슨. 어려서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이것저것 배우고 임기응변식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발명왕,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만들었잖아. 입지를 붙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선출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렇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대학이 어디 나왔냐, 집안이 어떠냐, 영어 성적은 어떠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야. 학점은 어떠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야. 근데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다 제대로 못했겠지. 자, 3문단.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 과학기술이 그런잖아. 만들어내는 연구는 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빨리 달려가는 경쟁이 아니다. 이건 이분의 의견이지. 이분이 그 유명한 과학기술자시니까 탐구를 하다 보면 목표 자체가 바뀌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계속 변형돼. 바뀌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바뀌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바뀌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응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의 발전도 비슷하다. 옛날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할 때 달나라 별나라에 갈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SNS 등에 대한 생각은 꿈꾸지 못했다. 그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야.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해. 이미 다들 아는 사실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야 돼.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야. 그래서 정규 학력,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은 방식의 커리를 따라간다면 창의력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 왜냐면 다양한 학업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창의력도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 그런데 중퇴생이라든가 중퇴를 했다거나 그래서 대학교를 박차고 이것저것 일을 해보면서 사업도 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해보면서 실패도 겪고 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이거겠군 하고 아이디어를 번쩍한다면 그것도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되겠지. 창의력을 만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학을 중퇴하자 그건 아니고 막 이것저것 막 하자 그건 아니고 뭐랄까 깊은 심지를 가진 사람이 목표를 향해 가다가
문제 생겼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을 동원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대학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중퇴하고, 누구 만나야 한다면 과감하게 만나고, 그런 어떤 뭐랄까 힘? 파워? 어떤 그런 인내력? 끈기? 뭐 이런 거를 다 창의력의 원천이 되는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 그렇게 읽었어 쌤은. 자, 오문단 보자고. 그런데 이런 창의력, 참으로 다른 시각을 가져보려면 인생 자체를 남들과 좀 다르게 살 필요가 있어. 창의적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좋은 성과만을 낸 모범생은 별로 없어. 물론 있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 아무 문제 없다. 지라도 잘 뜯어보면 창의적인 업적의 주변에는 어떤 기본에는 갈등과 소외감, 혼란이 깔려있어. 자, 이런 힘든 시련을 다 어떻게 한 거야? 이겨낸 거지. 어떻게? 다양한 능력, 이런 것들로 깔려있어. 사회적 차원에서는 획일주의적 풍토를 획일주의.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된다. 헌현제, 수도권, 스카이, 나와야 한다. 이거를 배격하고라는 말은, 저리가, 그런 거 싫어. 이런 거 배격하고라는 건 뭐 어떤 그런 제외하고, 이런 풍토 가지면 안 되고, 좀 색다른 사람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색다른 사람들의 숨통. 그렇지. 그래야지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펄뜩하고 떠오르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사회의 분위기, 어떤 그런 사회의 분위기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관용과 자유에 기반한 다원주의. 다양한 생각이 용인되는 게 다원주의야. 추구하고 서로 이질적인, 서로 다른 집단 간에도 교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의 생각만으로는 하나의 길로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여러 개의 길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그 차원 때문에 그런 거야. 자, 6문단. 우리가 선진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 애쓰는데, 그런 논의에서 되게 빠져있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역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여러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쏟아 들어왔던 이민자들과 자손들이 엄청난 창의 역할을 해주었다. 미국은 원래 다인종의 사회잖아. 인종의 용광로라는 표현도 있지. 영국이나 프랑스도 잘 뜯어보면 비슷해. 또 유태인들을 빼놓고 독일의 과학적 전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모르는 분야야. 유태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나봐. 이민자 특유의 강한 성공력. 그렇지. 이민자는 낯선곳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더 노력했겠지. 또 주류사회에 포함되지 못하는 겉도는 상황이 합쳐지면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면서 더 아이디어를 뽑아냈겠지. 주류사회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저절로 북도 다진다, 된다. 오케이? 7문단. 물론 이 글쓴이도 이상하게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 그러나 100명 중 하나가 뭔가 기발한 것을 개발해서 사회에 안겨주길 원한다면 그러지 못하는 99명 실패자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 그렇지.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니라 보도 많아야지. 언젠가는 그들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 자원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저력은 파워는 그런 인생의 실패자들을 격려하고 감싸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온다.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데. 좀 그렇다.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뭐니 해도 선진국이란 말이 이런 면에서는 좀 선진국이긴 해. 엉뚱한 일을 추구하다가 잘 안 된 사람들도 실패했다는 자책감이나 강박관념 없이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시시콜콜한 행복을 찾아가고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던 뜻있는 자원봉사를 하건 별다른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지. 실패했다고 나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 또 그런 분위기를 용납해주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좋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내고 또한 이 시대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앞서갈 수 있을까? 앞서가다, 리드하다. 그런 질문 자체를 재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해보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어떤 키워드에 모든 사람들이 매달리고 트렌드에 키워드 다 4차 산업혁명이래. 트렌드에 다 쏠리면 맞잖아. 하나의 길만 가는 거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길 속에서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다 4차 산업혁명만 다 한 곳만 바라보면 다양성, 창의성이 없어지잖아.
획일성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신선한 창의력은 서로를 몰아치는 전체주의나 군중심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매달리고 쏠리는 게 바로 전체주의 군중심이냐. 같은 말이지. 힘들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의 길이 아니라 다양한 길. 그래야지만이 미래를 먹여 살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정답을 넘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정답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하고, 야, 멋있다. 살아야 하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나와서 취직 잘한 모범생의 모델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범한 창의력,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뭔가 좀 되게 신기한, 평범하지 않은 어휘 정리하세요. 창의력을 원한다면 기묘한, 뭐 신비한, 신기한,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감싸 안는 너그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할 때 항상 정답이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든 다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각을 유도하지. 왜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뭔데? 이렇게 쌤 자체도 창의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글을 읽고 생각을 좀 달리 해봤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우리가 지금 단 하나의 선택지, 인류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간다, 그것만이 전부 정답은 아닐 수 있어. 항상 여러분들은 공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이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어보고 확인하고 더 나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물어보고 찾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허니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글 좋았죠?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두 번만 더 읽어보세요. 자, 하버드 중퇴생이 이끄는 기술문명, 장하석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